여러분, 식객이라는 만화를 아십니까? 해당 만화에서는 주인공이 매생이를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매생이를 먹기 전 손님들을 눈을 감기게 하는데요. 그 이유는 매생이에 대해 소개하며 상상력을 불어넣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저의 동북아 공정에 대한 소개를 들으실 때 눈을 감고 들으시면 상상력을 더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동북공정은 동북변강 역사 여현상 계열 연구 공정의 줄임말로서 중국 동북변경 지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일련의 연구 작업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를 중국의 변방속국으로 주장하며 우리 민족을 경악해 한 연구인데요. 중국은 그것도 모자라 우리 민족의 대표산이라 할 수 있는 백두산을 청바이산이라고 부르며 1960년 4월에 지린성의 성급 자연보호구로 지정했고 2006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등록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이 당시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안보와 식량, 에너지를 제공받는 특수 관계 때문인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침묵을 지키고 있어 우리 모두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였는데요. 다행히도 2006년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와 2006년 10월 13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였고 중국의 총리와 후신타오 국가주석이 시정을 약속했지만 중국과 한국은 여전히 동북공정 문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은 중국 정부가 2002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5년 동안 연구비만 무려 약 3조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인 동북공정. 동북지방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만주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북공정의 연구 내용은 고조선, 고구려, 발해사 연구, 조선반도의 형세 변화와 그것이 중국 동북 변경 지역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동북 지역 및 한반도와 관련된 각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중국은 왜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 생각엔 이 지역의 역사를 중국사로 공헌해 둠으로써 북한의 붕괴나 남북 통일 등 향후의 상황 변경에 대비하려는 것인 것 같습니다. 후에 중국은 동북아의 맹주는 물론 미국을 인정하는 초강대국으로 도약하여 21세기를 중국의 세계로 만들기 위한 국가 정략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동북공정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동북공정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동북공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중 고구려사를 비롯한 고조선, 발해 등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연구들이 한국사를 크게 왜곡 또는 말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고구려를 중국의 소수민족이 세운 지방정권이라고 보아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이라고 하는 견해를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동북공정은 바로 이러한 주장을 중국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며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고구려사뿐만 아니라 고조선사, 부여사, 발해사까지도 한국사의 영역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한국사는 신라와 백제로부터 시작되어 시간적으로 5천년에서 2천년으로 축소되고 공간적으로 만주와 한반도에서 한각 이남 지역으로 축소되게 되어 한국사의 근간이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특히 동북공정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재 중국 영토 내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을 중국 역사 속에 강제로 편입시킴으로써 영토와 영토 역사를 동일시하고 심지어는 사료를 임의로 삭제하고 전부의 주변국들의 역사를 말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역사 홈페이지에 올랐던 고구려는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 정권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중국 외교부 한국 속의 글 가운데 고대사 관련 부분을 모두 삭제하는 등 고구려사와 관련한 왜곡 내용은 모두 고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5년 개편에 2006년부터 실험 사용하게 된 중국 역사 교과서에서 고구려 관련 내용은 아예 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6년 9월 1일 배포된 역사보도에는 고구려가 중국 서진시대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고 16개의 중국 중교육 역사 교과서에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을 자국 역사로 편입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세계사 교과서에는 아예 고대 삼국시대와
고구려와 고려와 조선을 포함한 한반도 역사를 전혀 다루지 않아 중국 학생들이 고대 한반도 역사를 올바로 인식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중국은 고구려사와 발해사가 중국사라는 그들의 논리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지난 2003년에는 고구려 수도와 고분군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했고 리모델링했고 더 나아가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성을 2007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려고 한창 발굴했습니다. 즉 당나라식으로 복원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물론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문화유산을 방치 또는 리모델링하거나 마구 훼손하여 우리의 역사를 말살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 지린성 지안의 7천여 개 고구려 고분 중 하나인 오해분 오호모는 대표적인 고구려 벽화로 유명한 고분인데 방치하다시피 하여 벽화의 물기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고분 벽화로 고구려와 중국 수당의 왕실 차이가 나는데요. 고구려와 중국 수당의 고분 벽화는 현저히 다른 방식을 띠고 있습니다. 한편 태양릉과 장군총은 관광객들이 마구 밟고 다니며 기념사진을 찍는 바람에 훼손이 많이 되고 중국이 국내성 일부를 허물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건설해 놓아 지금은 국내성의 원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백두산을 북한과 협의도 없이 마구 개발하고 길린섬 동북쪽에 거주하는 조선왕족들을 대상으로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어 한민족의 원한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민족은 한반도 민족을 말합니다. 한편 중국은 조선족들을 타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유도하여 조선족들을 점차 해체시키려고 하고 있어 최근 조선족 자치주의 조선족 인구 비율이 33%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동북공정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우선 고구려가 소위 중국의 중원국가에 조공을 하고 신하로서 활동한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가 종속한 705년 동안 중국에는 무려 35개 조의 왕조가 나타났다가 사라졌고 그 나라들 가운데 절반가량은 중국의 한족이 아닌 북방민족의 지배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런 주장을 호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고구려 연구회 회장인 경상대 사학과 현구철 교수에 의하면 발해는 말갈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지 않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으며 왕을 환상이라 부르는 등 매우 자주성이 강한 독립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서 중 하나인 구당서에서 발해의 풍습이 고구려와 같다고 밝힌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이 틀림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발해는 고구려가 나당연합군에 의해 668년에 멸망한 지 30년 만인 698년에 대조영 당나라에 의해 영주로 강제 이주당해서 고구려 유민과 민간인과 말갈이를 이끌고 쌓고 건국한 엄연한 독립국가입니다. 대조영은 자기가 세운 나라 이름을 대진국이라고 선포하고 연호를 청통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발해가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발해를 고구려로 발해왕을 고구려 왕으로 칭하여 고구려 계승 의식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발해는 당나라의 일개 정권이 아니라 고구려를 계승한 독립국가로 9세기 전방 선왕 때는 동북아를 주름잡던 다민족 국가였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발해와 고구려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흔히 온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북공정의 대응 방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정확히 조선일보 2006년 10월 17일자의 보도는 동북공정 뿌리부터 살펴보며에 의하면 지금 동북공정의 뿌리가 되고 있는 동북민족원류회란 단행본은 중국 선양 동아연구중심연구원의 역사자 순진지가 1980년에 중국에서 출판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건국대 중문과의 임동석 교수가 1990년에 백두산을 답사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선양 책방 골목을 뒤지다가 가까스로 찾아내 병역해서 1992년 동문선에서 출판했다고 합니다. 한국사학계는 2003년 가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중국이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고구려 연구센터를 만들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2004년 3월 출범한 고구려연구재단은 북방지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등 북방사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여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응해 왔습니다. 특히 북한학계와 협력하여 러시아 연해주 지방에서 발해 유적을 발굴한 것도 중국의 역사 왜곡의 국제적 협력을 구축한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동북공정에 대한 유감을 두 차례나 표명하고 시정을 촉구한 것도 외교적 대책으로 좋은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한국사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 또한 있고 최근이 아니라 수능에 한국사가 무조건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등 교육적으로도 점점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이 아니라 동북공정과 관련하여 예전에 개조영, 영계조문, 주몽을 영속곡을 방영했었는데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야사까지 동원하여 드라마를 재미있게 제작하다 보니 일부 내용은 역사적 사실과 달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영화에서도 역사에 관한 영화를 제작하는데 왜곡에 있어서 논란이 많은데요. 이런 논란거리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앞으로 동북아의 치열한 역사 전장에서 살아남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최고 인류대학인 베이징대 동북아 연구소장인 순청류 역사학과 교수가 중국의 동북공정을 비판하고 고구려사를 한국사로 인정하고 있어 우리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일의 정상회담을 통해 동북아의 역사 정책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필자는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주로 중국 동북지방의 삼성에 거주하는 조선인족들을 위해 인권보장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더 고안하고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가 하며 민족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등으로 조선족들이 중국 민족으로 처세흡수 통합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중국 초중고의 세계사 교과서에는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대한민국 이전의 역사, 즉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배체, 신라, 발해, 고려, 조선 등의 역사를 다시 삽입하여 중국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역사를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동아시아가 세계의 맹주로 거듭나기 위해선 제 생각에 중국, 일본, 한국이 빨리 협의하여 세계가 통일된 세계사 교과서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세계사 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지만 세 나라가 협의점을 찾아 역사서를 만든다면 더 이상 역사적인 문제점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제부터 우리 국민 모두가 역사가 없는 민족은 미래는 없다는 명을 명심하고 북한은 물론 주변의 피해국들과 연계해 공동으로 중국의 영토주의와 중화주의, 역사관을 극복하고 동북아의 역사전쟁에 적극 대처할 때 우리 민족의 미래는 분명히 밝게 전래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지금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잘못된 왜곡된 역사는 지금 또한 다시 다른 역사사에 기술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